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2025년도 지방직 국어 자, 재배학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여러분 잘 보셨나요? 시험이 끝나면은 늘 아쉬움이 남아요. 자, 뭐 어쩌겠어요. 시험 다 끝났으니까 지금 시험 끝나신 분들은 남은 시간 좀 편안하게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른 여러분이 그동안 못했던 거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미루어뒀던 일들을 좀 하시고 또 시간을 좀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 있는 분들은 면접 준비하시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야 또 후회가 안 남아요. 실컷 잘 놀아야지 후회가 안 남아요. 그러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즐기자. 자,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은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을 다 봤는데 다른 문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특정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 문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문제만 계속 기억하다가 이 문제, 이 시험 어려웠어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 저는 꼭 합격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 근데 유독 그 특정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것만 기억난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저와 함께 재배학하고 뭐 지방직 그 식용작물 문제 많이 다뤄보고 했는데 이번 시험은 굉장히 쉬웠어요. 예.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셨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좀 했다 그런 분들은 100점 맞으면 된다. 아시겠죠? 100점이에요 그냥. 자, 빠르게 해설하도록 합시다. 문제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1번 갈게요. 포장 동화 능력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포장 동화 능력 정답 3번이죠. 예. P는 A, F, P0. 이게 포장 동화 능력이잖아. A는 연면적, F는 수학 능력, P0는 평균 동화 능력 또는 단위 동화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자, 2번 갑시다. 정답 4번. 작물 생육, 토양,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키워드 먼저 잡고 그리고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약산성. 대부분 식물들은 약산성에서 중성. 약산성 중성이라고 하면은 6.5에서 7.0, pH 6.5에서 7.0 이게 되겠죠. 작물 생육에 가장 이로운 pH가 돼요. 2번 식토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 공기의 통기가 좋다. 식토는 점토가 많은 토양인데 통기가 나쁘죠. 3. 토양은 단립구조가 발달할수록 생육이 좋다. 단립구조 아니죠. 입단이어야 되겠죠. 4. 토양 중 산소가 적으면 뿌리 생육이 불량하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대기 산소가 21%잖아. 그래서 대략 한 10% 정도는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지 뿌리도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적으면 생장이 불량하다. 자, 3번 갑시다. 정답 3번. 유기물 기능 틀린 것은. 자, 토양의 유기물들은 식물에 해로운 게 없어요. 다 유익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양 색깔을 검게 해서 지온을 낮춘다가 아니라 지온을 높여주죠. 검은색 옷이 더 따뜻하잖아, 겨울철에. 1번. 분해되면서 생장 촉진물질. 결국 유기물이 이게 영양 덩어리거든요. 이 분해되면 다 생장 촉진물질 생성하고 유육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고 산을 생성해서 암석 분해를 촉진하죠. 유기산을 만들게 되죠. 자, 여기서 유기물이 습한 조건에서, 산소가 없는 습한 조건에서 너무 과다하게 되면 그때는 산성화가 나타날 수 있죠. 그거는 단점이죠. 근데 그걸 뺀 나머지는 유기물은 유익한 부분만 해당된다. 4번 갑시다. 정답 1번. 자, 다음 설명 육종법은 자, 자시성 작물 육종이다. 그리고 F2에서 개체 선발한다.
소수 유전자가 관여하는 형질을 목표로 한다. 끝났죠. F2에서 개체 선발하는 것은 개통육종이 되겠죠. 그리고 F5에서 개체 선발하는 것은 집단육종이 되겠죠. 그리고 자식성 작물에서는 개통육종, 집단육종, 일개체, 일개통육종, 파생개통육종 이렇게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식성 작물. 자, 정답 너무 쉽게 주어지고 있어요. 5번 갑시다. 정답 3번. 종자, 코팅, 틀린 것은 종자를 코팅하는 이유는 종자가 너무 작아서 코팅을 하게 돼요. 너무 작으면 이걸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종자들이 있어요. 이걸 한 톨을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하기가 너무 불편해. 그리고 종자 가격이 비쌀 때에는 이 종자를 코팅할 때 이 코팅하는 안쪽에다가 농약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코팅할 때 색깔을 입혀요. 사람이 식별하기 유리하도록. 자, 3. 콩과 같은 큰 종자에다 코팅하기보다는 작은 종자에다가 코팅을 해서 하는 것을 종자 펠릿이라고 한다. 1번. 코팅 물질에는 양분이나 농약을 처리할 수 있어요. 또 색소를 입힐 수도 있고요. 자, 필름 코팅은 폴리머 중합체를 사용하게 된다. 아주 얇게 더 씌우는 거죠. 6번 갑시다. 정답 1번. 밭작물, 한해, 건조해져, 틀린 것은. 자, 건조해를 얘기하는데 내습성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한다. 건조를 얘기하는데 왜 습한 것이 나오냐고. 틀렸죠. 2번. 뿌린 꼴을 좁히거나 건조할 때는 골을 좁히거나 재식 밀도를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좀 뜨문뜨문 토양에 수분이 적다 보니까 좀 간격을 넓게 심는다라는 거. 질소는 안 되죠. 질소 다용은 피하고 대신 인산과 칼륨을 증시하죠. 봄철 보리밭, 밀밭 건조할 때 다밥을 하게 되면 특히 맹류 봄에 건조하잖아요. 맹류 다밥을 실시한다. 7번 정답 1번. 수확 저장 틀린 것은. 자, 현미, 벼, 장기간 저장에 유리하다. 자, 현미하고 벼 틀렸죠? 벼가 이게 벼잖아. 이렇게 완겨로 쌓여 있는 게 이게 벼잖아요. 이게 더 완겨로 쌓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이 완겨를 껍질을 벗겨내죠. 벗겨낸 것이 이게 현미가 되는 거죠. 또 현미를 다시 한번 벗겨낸 것이 우리가 먹는 백미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 더 작죠. 부피가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리고 가장 병해충 피해를 받는 것이 백미가 된다. 2번 유리 지방산도는 곡물 변질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변질 판단하는 가장 쉬운 지표가 지방산도가 되겠죠. 저장 중 호흡 소모, 호흡 수분 증발 등 중량 감소가 일어난다. 저장 중 산소 농도를 낮추면 곡물의 변질이 감소할 수 있다. 보통 저장 중에서는 산소 농도, CO2 농도, 산소 농도를 5에서 7%, CO2 농도는 3에서 5% 정도로 맞춰주게 되죠. 자, 그리고 수분 함량 역시 이제 저장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함량이죠. 수분 함량 15에서 한 16% 정도로 맞춰주면은 가장 이상적이죠. 한 15%로 합시다. 15%. 온도 조건도 그렇죠. 온도도 15도. 자, 수분과 온도가 가장 중요하죠. 산소도 낮출수록 유리하고. 자, 8번 갑시다. 정답 2번. 종자 발화 품질 틀린 것은. 이 저장 중 품질의 가장, 저장 종자잖아요. 저장 종자. 가장 중요한 거는 광이 아니야. 여기서도 봤지만 저장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과 온도예요. 특히나 수분이 가장 중요해요. 수분과 온도다. 1번 종자는 큰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아요. 3. 종자를 치상한 후 일정 기간까지 발화율을 발화 살아간다. 일정 기간까지 그거를 발화 살아간다. 보통은 한 3일. 요거는 이제 품종에 따라 다른데 종자에 따라 다른데 3일이나 4일 정도 동안
100개, 공실입수 100개 중에서 몇 개가 발화했는가? 이걸 발화세라고 하죠. 4번 종자, 순도 분석은 순수 종자 외 이중 종자 이물. 자, 여기서 순도 분석이라는 것은 순수 종자를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 종자라든가 이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역시 정답 너무 쉽게 나오고 있어요. 고민할 대상이 없어. 9번 정답 4번. 틀린 것은, 자, 작물 분화는 변이, 도태, 적응, 그리고 고립 이렇게 나타나죠. 1, 2, 3, 4 이렇게 나와요. 변이도 적으면 순화 또는 고립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죠. 순화 고립. 예, 변이도 적으면 순과다 이렇게 암기하죠. 1번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이다. 유전환경 기술이다. 그리고 예, 기형식물이다. 예, 그냥 정답을 먹여주고 있죠. 10번 갑시다. 정답 1번 작물 내동성 생리적 요인 옳은 것은 전번보다 당함량이, 자, 내동성과 관련해 가지고 삼투압을 높이면 돼요. 모든 삼투압을 높이면은 예, 내동성, 내냉성, 내건성 이런 불량한 조건에 강해지게 된다. 그래서 당함량이 많으면, 자, 삼투압을 높이는 것은 이런 당 아미노산 같은 용질이 많아지면 돼요. 내동성이 크다. 맞죠? 2번 원형질 수분 토과성이 크고 세포 내 결빙을 크게 하여, 결빙을 크게 하면 안 되겠죠. 결빙이 일어나면 안 되죠. 3. 세포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함량이 높으면 안 돼요. 수분은 낮아져야 돼요. 제가 삼투압이 높다라는 거는 당, 아미노산, 칼륨 이런 것들이 높은 거지 수분이 높으면 안 되는 거지. 자유수가 많으면 안 돼요. 자유수가 많으면 결합수가 많아야 되겠지. 원형질 점도가 높고 연도가 낮은 것이, 이것도 틀렸죠. 연도는 낮은 게 아니라 연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 점도는 낮아야 되는 거지. 점도는 낮아야 된다. 자, 이런 문제들 정말 우리 강의 시간에 또는 테스트 시간에 많이 다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맞는 문제잖아.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는 문제가 여러분을 합격시키지는 않는다. 11번 정답 4번. 자, 이 육중법을 보니까 이거 뭐야? 역유배죠. 예, 여기 BC1 백크로스라잖아. 백크로스, 역유배가 백크로스잖아. 백크로스 한 번, 두 번, 세 번 쭉 했는데, 자, 여기에 A가 뭐야? 이게 반복하고 있죠. 반복진이고, 반복진. B는 일회친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친이 우량하죠. 반복친이 우량한 거고, B 같은 일회친은 특수한 형질을 반복친에다가 도입하기 위한 거죠. 자, 틀린 것은, 자, 반복친의 우수한 특성을 일회친에 옮기는 거다. 틀렸죠. 예, 일회친의 우수한 특성이죠. 일회친의 우수한 특성을 반복친에다가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B에 있는 우수한 어떤 특성을 누구한테? A한테 도입하는 거야. 반복친한테 도입하는 거죠. 자, 1번. A는 반복친이고 목표 형질 제외한 대부분 형질이 우수해요. 2. B는 일회친이고 목표 형질을 가진 품종을 가진다. 예, 목표 형질이잖아. 여기 B에 있는 목표 형질을 A한테 도입하는 거죠. 3. 역유배의 기본 과정이다. 12번. 정답 1번. 자, 추나 처리 틀린 것은 추나의 저온 처리를 말하는데, 자, 추나는 녹채기 때 저온 처리하는 거야. 이걸 녹채 추나라고 하죠. 이때 가뭄 부위는 어린 잎이다 라고 되는데, 가뭄 부위는 생장점이에요. 가뭄 부위는 생장점. 추나 처리의 가뭄 부위는 생장점이고, 일장육과의 가뭄 부위는 성엽이 되겠죠. 이번 화학적 춘화는, 자, 화학적 춘화, 이춘화 이런 것들이 나왔죠. 화학적 춘화는 지베렐린 같은 화학물질 처리에서 춘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 춘화는 춘화 처리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춘화가 감퇴하는 것을 이춘화라고 하죠. 다시 재춘화라는 것도 있죠. 재춘화는 다시 저온 처리를 하죠. 그래서 춘화 처리를 하는 것을 재춘화라고 한다. 4. 종자 춘화형 식물인 추파맹류는 최하 종자를 저온 처리하여 봄에 파종하여도 정상 출수를 할 수 있다. 자, 추파맹류죠. 추파맹류를 저온 처리를 했어요. 이게 뭐야, 저온 처리가? 이게 춘화 처리잖아. 그렇게 했을 때는 꼭 가을에 파종하지 않더라도 봄에 파종해도 정상 출수 개화가 가능하다. 자, 13번 갑시다. 정답 3번. 자, 접목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눈접은 3월 중순 5월 상순에 접목한다. 자, 일단은 기억은 건너가 볼게요. 나 수박을 박 대목에 접목할 때 덩굴 쪽이죠. 자, 수박을 박에다가 접목을 했을 때 덩굴 쪼김병, 수박은 덩굴성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 덩굴 쪼김병은 경감한다. 이거 여러분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다 감을 접목하면은 결과 연연이 단축된다. 여러분 감 먹어봐서 알지만 감 씨앗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손톱만 하잖아. 그 손톱만한 감 씨앗을 파종하고 다시 거기서 감나무를 키워서 감이 달리기까지는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것을 접목을 하게 되면 2, 3년 만에 바로 과일이 달려요. 감이 달려요. 그러니까 결과 연한을 대폭 단축할 수가 있어요. 맞죠?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가 보면은 2개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단 얘기잖아. 그죠? 이미 옳은 게 딱 드러났어요. 그럼 나머지 틀렸단 얘기잖아. 자, 요거 몇 월 몇 월이다. 눈점 몇 월 몇 월. 사실 이거 우리 크게 관심 갖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출제가 됐으니까 기억은 하자. 8월부터 9월, 8월에서 9월 요때 눈접을 하게 된다. 라, 접목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대목을 이용하는 것을 이것을 그 이중 접목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A, B, C라고 했을 때 원래 A하고 C랑 접을 붙이려고 하는 거야. A와 C랑. 근데 A하고 C가 원년이야. 거리가 멀어. 그래서 얘네들이 접을 잘 안 붙어. 그래서 B를 중간 대목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A, B는 친화성이 있어. B, C는 친화성이 있어. 그래서 둘이 친화성이 있고 둘이 친화성이 있고. 그래서 A, C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14번. 정답 4번. 생육기 틀린 것은 무유분을 유수 형성인 모두 생식생장기다. 자, 우리 벼 같은 경우, 자, 0일, 이때가 30일, 이때가 50일, 이때가 출수라고 하고, 여기를 유수, 분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때가 수확기라고 하자. 출수와 개화는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무휴분월기라고 했는데, 무휴분월기는 요 0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45일부터 요 30일, 요때가 무휴분월이란 말이야. 무휴분월. 그러면, 자, 여기서 영양생장, 여기까지가 영양생장이고, 여기서부터는 생식생장이에요. 그러니까 생식생장은 여기서부터 생식생장이잖아. 30일부터. 근데 요거는 포함이 되는데 무유분월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무유분월 포함이 안 된다. 1번 수확 적기는 황숙기다. 우리 수확 적기를 보면은 여기 0일에서 50일 사이에 수확 적기가 보면 유, 호, 황, 완, 고숙기 해가지고 보통 수확 적기는 완숙기예요. 수확 적기는 완숙기예요. 근데 최종용을 사용할 때는 황숙기가 수확 적기가 돼요. 그래서 요 황숙기가 들어가서 요거는 완벽하게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4번이 깔끔하게 틀려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4번으로 정답 처리해 줘야 돼요. 자, 수확 적기는 언제야? 완숙기야, 완숙기. 일반 벼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삼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시기가 따로 나오지 않아. 어떤 용도가 나오지 않았잖아. 그치?
이게 최종용이다 하면 황숙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쵸? 네. 자, 2번. 모짜리 기간은 유묘기에 속한다. 묘짜리 기간이 모짜리 기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 요때가 우리나라는 이양을 5월 20일 날 하고, 그 다음 파종은 4월 20일 날 하게 되고, 요때가 유묘기 때예요. 유묘기 때. 자, 유묘기 때, 예, 요때 이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양을 했어요. 3.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죠? 요때가 되겠죠. 예, 수인기 때. 자, 15번 갑시다. 자, 여러분 4번, 14번 문제 같은 경우 4번도 틀렸고 1번도 틀렸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객관식 문제에서는 반드시 정답은 하나만 나오게끔 출제자가 의도해서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가장 그 출제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틀린 게 무엇인가 정답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에너지 낭비야. 그러지 마. 자, 15번 갑시다. 생물학적 방제, 해충을 포식하는 포식성 천적, 포식하는 애들, 예, 3번이 되겠죠. 자, 천적에는 기생성이 있고, 기생성 천적이 있고, 포식성 천적이 있죠. 기생성은 누가 있죠? 벌벌벌 파리, 이런 거. 벌벌벌 파리, 이런 것들이 기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포식성에는 꽃등에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씹어먹는 애들 있죠. 여러분 잠자리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잠자리 이빨이 엄청 튼튼해요. 내 피부를 딱딱 물어요. 잠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딱정벌레, 귀엽게 생겼죠. 딱정벌레, 무당벌레, 이런 애들. 16번. 16번. 정답 2번. 자, 호르몬은 무엇인가? 아데닌 유도체다. 과시 크기를 향상한다. 키네틴과 동일한 호르몬이다. 아이고, 정답 2번. 시토키닌이잖아, 이거. 예, 시토키닌. 벤질아레닌. 시토키닌 대표적이죠. 투푸디는 옥신이고, 이건 에틸렌이고, 비나인은 생육 억제제가 되겠죠. 자, 역시 그냥 주는 문제들. 17번 정답 1번 신품종 구비 조건 틀린 것은 자 기계와 대량 생산 적응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신품종 조건에 해당 사항 없어요. 예, 균일성 그리고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안정성이죠. 안정성 균일성 안정성 그리고 구별되다 구별성 예, 이런 것들이 신품종 조건이 되겠죠. 안정성, 구별성, 균일성. 자, 18번. 정답 2번. 유전자 적용 틀린 것은 공우성은 이형접합체 두 대립주 유전자. 자, 공우성이라는 것은 공동우성이란 얘기죠. 공동우성이야. 이랬을 때 이형접합체 두 대립 유전자 특성이 모두 나타나요. 이 공우성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혈액형 AB형이에요. 혈액형 AB형. 우리 혈액형 유전자형에는 A5형도 있고 B5형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요거는 표현형이 어떻게 나와? B형으로 나오고 요거는 표현형이 A형으로 나오고 요건 표현형이 AB형으로 나와요. 예, 왜 AB형으로 나와? A하고 B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얘가 공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공우성이라고 해. 이랬을 때 분리비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대 2대 1로 나와요. 예, 1대 2대 1로 나온다. 자, 1번. 같은 유전자형이 나타나는 표현형의 범위를 그 유전자형의 반응 규격이라고 한다. 자, 반응 규격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같은 유전자가 나타나는 그 표현형의 범위. 뭐, 이만큼 나타날 수도 있고, 저만큼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 이 유전자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요까지를 규격이라고 한다. 3번. 보족 유전자는 두 종의 우성 유전자들이 함께 작용하여. 자, 보족 유전자는 이 종의 우성 유전자들이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함께 작용해서 한 가지 표현형을 나타내는 현상. 이 보족 유전자에 대한 정의를 나타냈죠. 보족 유전자의 표현형 F2 분리비는 9대 7로 나오죠. 9대 7.
그 다음에 9대 6대 1로 나오는 건 요거는 이제 복수 유전자 같은 경우, 복수 유전자 같은 경우는 9대 6대 1로 나타나죠. 자, 4번 변경 유전자는 주동 유전자 작용을 질적 양적으로, 그러니까 주동이 있고 변경이 있는데 얘가 메인이고 그리고 얘는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메인을 얘가 살짝 변경시켜줘요. 질적 양적으로 조절하는 거. 이게 변경 유전자죠. 자, 19번 정답 2번. 자, 비료해소제 성분이 1kg당 210g이다. 그 얘기는 뭐야? 아, 21%구나. 1kg 중에서 21%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생리적 산성비료이다. 자, 생리적 산성비료에는 염화, 암모늄, 또 염화, 칼륨 이렇게 있죠. 또 황산, 암모늄, 황산, 칼륨 이렇게 있죠. 총 4개가 있는 거죠. 생리적 산성비료에는 염화, 암모늄, 염화, 칼륨, 황산암모늄, 황산칼륨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염화암모늄이 정답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염화암모늄은 질소 함량이 우리 요소는 46%죠. 그 다음에 염화암모늄은 25%. 그리고 질산암모늄이라는 것도 있죠. 질산암모늄 같은 경우는 33%. 그리고 유안이 황산암모늄이죠. 이게 황산암모늄이란 말이야. 황산암모늄이 21%죠. 석회질소 21%고요. 제가 이거 함량비 암기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자로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유안. 예, 염화암모늄은 또 염안이라고 하죠. 이건 염안, 유안. 예, 이렇게 한자도 제가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질산암모늄은 질안이라고도 하고요. 자, 20번. 정답 4번. 자가불합성. F1 최종. 옳은 것 골라라. 선지가 보니까 정답은 2개만 맞네요. 자, 일단 답. 맞는 것부터 보자. 자식계통의 자가불합성 타파를 위해서. 자, 자가불합성에서는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뇌수분이라든가 고농도 CO2 처리를 하게 돼요. 뇌수분이나 고농도 CO2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가불합성을 타파할 수 있고요. CO2 농도를 5% 4시간 처리하면 자가불합성 타파. 이거 또 나왔네. 예. 이렇게 뇌수분이나 CO2 처리가 가장 효과적이야. 다라가 맞고요. 배후 체형이 S11, S22 조건에서 자가 불화합이 나타난다. 아니야. S1, S2 이런 교배 방식에서는 S1과 S2밖에 안 나오잖아. 서로 다 같은 게 없죠. 다르죠. 다르면 얘는 화합인 거야. 화합이에요. 불화합 조건이 없어요. 불화합 조건이. 예를 들어서 S1, S3라고 하면은 S1, S1이 같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서는 이건 불화합이지. 이건 불화합이죠.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는 이거는 화합이죠. 예, 이렇게 S1, S1 이렇게 같으면 불화합이야. 같으면 불화합. 근데 얘는 1, 1, 2, 2이기 때문에 같은 게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불화합이 아니야. 화합이야. 포자체형 불합성은 암술과 N 상태의 꽃가루 유전자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N 상태의 꽃가루 유전자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이거는 N상태 꽃가루죠. N상태 꽃가루. 꽃가루는 배우자야, 포자체야. 배우자죠. 이건 배우자야, 배우자. 포자체형 불합성이 아니라 배우자형 자가불합성에 해당된다. 그럼 포자체형 자가불합성이라고 하면은 식물체를 봐야 돼요. 식물체. 자, 식물체에 따라서 화합과 불화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틀릴 만한 게 있나요? 어려운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 예, 1번부터 20번까지 쭉 확인해 봤는데
틀릴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다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테지만은 이게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는 여러분 노력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여러분의 뭐가 중요해? 운이 이 두 개가 같이 작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여러분이 전공에다가 내가 국어, 특히 영어가 내가 취약해, 영어가. 그래서 영어의 미비한 부분을 내 전공으로 다 채울 거야. 그래서 전공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공 재배식적 100점씩 다 깔았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그 시험에 100점을 다 깔아서 매우 해피해요. 근데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걔네들도 다 100점이야. 근데 걔네들은 영어가 어느 돼. 나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나 열심히 한 거야, 안 한 거야?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어, 안 됐어? 나 정말 노력했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영어에서 점수가 안 나왔어. 전공에서 차별화가 됐어야 되는데 차별화가 안 된 거지. 이런 사람한테는 운이 작용하지 못한 거죠. 근데 내가 전공은 소홀히 해서 다행히도 전공은 소홀히 했지만은 점수가 고득점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 3개월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이렇게 전공이 쉽게 나오면은 3개월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나와요. 그 사람은 뭐가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예, 뭐 노력도 기본 있었겠죠. 그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국어 영어가 된 친구들이거든요. 국어 영어가 됐다는 얘기는 학창 시절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에요. 예, 그 얘기는 그 노력이 그 한 몇 년 전부터 이미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은 무시를 못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합격 운이야. 여러분의 합격 운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야. 내가 합격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열망이, 그 신념이 여러분을 합격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직 국어 재배학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했습니다.